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하루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육군 소속 중령으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피해자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함께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 33살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군부대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숨겼습니다.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지역인 화천을 찾아 하천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지문감식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서울 강남 1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훼손돼 하천에 유기된 시신은 월요일 오전 11시 35분쯤 모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를 한 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체 유기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임기 말까지의 근무 일수를 휴가 조치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서울 모 지하철 근처 배수로에서 발견했으나 파손이 심해 포렌식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불면증 증세로 신경 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에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처방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내고 왜 도주했습니까? 신경안정제服用게 맞나요? A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 강남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모친 소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학원만 다니고 면허를 취득하진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A씨는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A씨가 의사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경찰이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투숙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막바지로 접어든 음주 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투숙객 일부를 상대로 문 씨 오피스텔에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신원도 확인해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필요하다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 씨의 음주 사고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상태인데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혐의 적용에 필요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려 피해 운전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 진단서나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수사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경찰은 필요한 절차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소환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혜 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즈탓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다혜 씨 측에 오는 7일과 8일 중 하루 출석하라고 전했습니다. 출석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다혜 씨는 그동안 모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즈타셋에 서 씨가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지원하던 금전을 중단했던 만큼 이 과정에서 뇌물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동부에서는 지난달 말 쏟아진 기습폭우로 현재까지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 속에 주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수해 현장을 찾은 국왕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진흙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도시를 휩쓴 물이 빠지고 진흙이 가득한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도시를 찾은 국왕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진흙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이 지역에서는 8시간 만에 1년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졌는데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까지는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노한 겁니다. 레티시아 왕비는 얼굴에 진흙을 묻힌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펠리페 국왕은 다른 일행보다 더 오래 현장에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시간을 단축해 서둘러 방문을 끝냈고 다른 수해 지역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국왕은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speranza, atenderles la emergencia, pero también darles esperanza y garantizarles que el Estado en toda su plenitud está presente. 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날 군인과 경찰 10,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대응 관련 과실을 살피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단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렌시아 지역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현지 시간 3일까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수십 명이 실종 상태고 약 3,000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손흥민이 이번 달 월드컵 3차 예선 캡틴으로 돌아옵니다. 또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죠. 이의룡의 아들 이태석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돼 부자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다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허벅지 근육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앞둔 홍명보 호에 다시 승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면서도 출전 시간에 대해선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럽 출장 중에 손흥민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홍 감독은 본인의 출전 의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수 보호가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얼마만큼 경기 출전 시간을 늘려가느냐 역시 저희 팀이 앞으로 2연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의 어떤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10월 A매치에서 측면 자원으로 눈도장을 받은 배준호가 다시 부름을 받은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 중인 황희찬은 제외됐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이현주는 현 대표팀에는 없는 스타일이라는 평가 속에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일용 감독의 아들인 측면 수비수 이태석도 최초 발탁되며 차범근, 차두리에 이은 부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 포지션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태석 선수는 그런 면에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또 전형적인 풀백 스타일이고 그런 데 있어서 좀 이번에 합류를 해서 저희가 또 계속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홍명보 감독은 피파 랭킹 135위인 쿠웨이트와 100위 팔레스타인을 상대하지만 지난달보다 중요한 경기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